네, 여러분 책 6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수 활용법을 지금 익히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소수의 자릿수 정리, 소수뿐만이 아니라 정수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릿수 정리하는데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함수는 시험에서도 매번 나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SUMIF. 저는 이 SUMIF 함수는요, 시험을 떠나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시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UMIF라는 함수 기능을 한번 보세요. SUMIF라는 함수 기능을 보시면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다. 네,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말이죠, 무슨 통계를 낸다 그러면 먼저 데이터를 합계를 먼저 낼 거예요. sum. 그리고 나서 이것을 또 항목별 또는 품목별 또는 월별, 우리가 그런 합계 분석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어떤 항목별로 합계 구할 때 SUMIF가 쓰입니다. 정말 많이 쓰는 유용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예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고학년 학생의 총점을 여기다 구해보자.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저학년도 있고 고학년도 있어요. 고학년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명이 고학년인데 이 고학년 학생의 총점의 합계를 여기다 구하고 싶다. 예. 고학년, 저학년 다 구하고 싶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셀 포인트를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자, 마우스를 여기 클릭하세요. 자, 셀 포인트를 여기다 두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 recall SU 하면은 SU로 시작되는 게 쭉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SUMIF 보인단 말이죠. 더블 클릭하시면 괄호까지 딱 열립니다. 자, SUMIF의 밑에 인수가 1개, 2개, 3개란 얘기죠. 아, SUMIF를 이용하려면은 3개의 인수를 구분해 가면서 입력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 인수가 렌지, 네, 범위란 말이죠. 그럼 무슨 범위냐? 세 번째도 렌지가 있고 앞에도 렌지가 있는데 세 번째 렌지를 미리 한번 보면은 썸렌지라고 되어 있고, 썸렌지 앞에는 그냥 렌지예요. 자, 조건에 맞는 것의 합계를 구하려면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거에도 범위가 있을 것이고 조건을 찾는 곳에도 범위가 있을 거다. 앞에 있는 렌지는 조건을 찾을 곳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뒤에가 썸렌지니까. 예. 뒤에 썸렌지는 숫자가 있는 곳에 썸렌지고 더할 곳.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렌지는 조건 찾을 곳. 조건은 학년에서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저는 어디까지 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준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를 렌지로 줬습니다. A2부터 A6에서 찾는다 이거예요. 자, 이제 콤마 찍어서 인수 구분하시고 두 번째 인수에 크리테리어 있는데 우리가 카운트 if에서도 두 번째 인수가 크리테리어였어요. 카운트 if에서도 그때 뭐 90점 이상이 몇 개냐 할 때 크리테리어를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만드는 적 있었거든요. 여기도 크리테리어는 조건입니다. 이번 조건은 뭐냐? 고학년이에요. 고학년. 그러면 큰 따옴표 찍고 고학년을 한글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고학년. 그리고 큰 따옴표 찍어줘. 고학년. 다른 방법도 있어요. 셀 참조하는 방식. 선생님 여기 고학년 입력된 거 있는데 네, 거기 콕 찍어줘도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고학년. 자, 콤마 찍으셔야죠. 자, 이제 세 번째 인수가 지나게 돼 있죠. 예, 이 인수 도움말을 자꾸 눈에 넣으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썸렌지 줄 차례다. 썸렌지는 덧셈 할 곳의 범위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학년을 여기서 찾아가지고 총점에서 합계를 구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썸렌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F2부터 F6입니다. 자, 이제 다 주었어요. 그러면 엔터를 치거나 입력 완료하게 되면은 괄호가 닫히면서 760이라는 결과값을 구했는데요. 760은 여기 있는 240과 또 여기 있는 270과 여기 있는 250 3개를 더하면 76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 3개를 제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여기 상태 표시줄에 있는 이 합계를 한번 봤어요. 클릭하고 나서 상태 표시줄에 있는 합계를 봤더니 여기 있는 760과 똑같죠? 여러분들 상태 표시줄 좀 볼 줄 알면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자, 떨어져 있는 셀에 클릭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은 그냥 클릭.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되지 않은 셀의 범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주시고 상태 표시줄을 여기를 딱 보면 지금 숫자는 3개이고 합계는 760이다. 평균은 253.33333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내가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맞을까?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예, 떨어져 있는 연속되지 않은 셀의 범위를 줄 때는 컨트롤 키를 사용한다는 거. 처음은 그냥 클릭. 그 다음부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이나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예. 여러분 처음 때 이제 뭐 범위 줄 때 연속된 셀의 범위 주기, 비연속적인 셀의 범위 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엑셀 기초 체계는 앞부분에 나오죠. 그런 게. 근데 이제 이 교재는 수험서이다 보니까 시험을 대비하는 쪽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엑셀의 이런 기본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뛰어넘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요 수업 시간 중에 언제라도 선생님 잠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언제라도 질문하시면 다른 분도 다 궁금할 수가 있어요. 같이 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썸이프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셀 참조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는 밑에다 한번 간단하게 양식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학년, 그리고 그 밑에는 고학년, 그 밑에는 저학년, 여기다가 총점.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욕심을 좀 내보죠. 총점뿐만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총점 이렇게 4가지를 알면 다 구해보겠습니다. 예. 4가지를 한번 다 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수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복사를 하는 거죠. 구구단표의 원리예요. 구구단표의 원리. 그래서 제가 그 혼합참조가 참 유용한 건데 너무 처음부터 혼합참조 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여러분 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런 예제 딱 좋아요. 우리는 지금 고학년의 총점 합계만 구해봤습니다만은 이 표에다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셀 포인트를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 구할 값은 고학년의 국어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자, 셀 포인트 여기다 두시고요. 수식 입력줄 클릭하겠습니다. equal sumif 이때 sumif를 쓰거든요. sum 자, sumif 보이시면 더블 클릭 괄호 딱 열립니다. 렌지 자, 렌지는 조건을 검색할 범위입니다. 그랬어요. 조건 검색은 누구든지 다 여기서 조건이 고학년 저학년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고학년 저학년으로. 네, 그래서 여기를 딱 범위를 줍니다. 아까 범위 주었던 자리. 그리고 F4를 딱 눌러주세요. 범위 주자마자. 범위를 주자마자 F4를 누르면 이렇게 형식이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식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절대 참조. 왜냐면 조금 전에 여기다 하나를 구할 때는 복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절대 참조하고 말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의도가 뭐냐면 수식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복사해서 계산을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위치입니다. 자, 콤마 찍으시고 크리테리어 조건 우리 조건은 고학년이 조건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고학년 클릭합니다. 자, 그런데 고학년의 위치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20이라고. 자, 그런데 이게 구구단표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20인데 이걸 밑으로 복사할 때는 이게 저학년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영어, 수학 총점으로 가면 F, G, H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예. 다시 말해서 이 자리는 열은 고정돼야 되지만 행은 풀어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커서가 여기에 있잖아요. F4를 눌러서 한 번 눌렀더니 절대 참조되잖아요. 두 번째 또 눌러보세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상태. 열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눌러야 돼. 이 상태 아니네. 예, 이 상태. 한 번 더 누르셔가지고 열은 묶어놓고 행은 풀어놓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혼합 참조라고 해요. 열은 묶어놓고 행은 푼다. 선생님 왜 그러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 구구단표 자꾸 연습해 보면 알아요. 그 원리예요. 자, 이제 콤마 찍어요. 자, 조건은 주었고 그 다음에는 뭐냐? 썸렌지. 자, 썸렌지가 국어. 지금은 국어를 더해야 돼. 여기서는. 그럼 옆으로 복사하면 영어를 더해야 되고 또 옆으로 복사하면 수학을 더해야 되고 또 여기 오서는 총점을 더해야 되고 나란히 잘 돼 있죠. 예, 그래서 일단 국어를 범위 줍니다. 범위를 주는데 옆으로 갈 때는 C, D, E, F 이렇게 변해줘야 되지만 밑으로 밑도 변해주면 되네. 예, 밑에도 아니다. 밑에는 변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는요, F4를 누르셔가지고, 절대 참조되면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열은 풀어놓고, 이건 행만 또 묶어야 됩니다. 예, 행을 묶어야 돼요. 자, 이제 입력 완료합니다. 입력 완료. 그러면 고학년의 국어 점수 255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여기 국어, 여기 고학년, 여기 고학년. 오, 맞았어요. 자, 일단 이건 맞았고요. 자, 이거를 저학년으로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일단 드래그 해 볼까요? 네, 그랬더니 170점이래. 저학년이 국어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10점 맞았어요. 두 개 오케이. 자, 이제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범위 주고 이 두 개를
국어 점수 고학년 저학년 나온 결과를 범위 주고 여기 저기 채우기 핸들 총점까지 끌고 가보세요. 다 맞았을 거예요. 수학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학의 저학년이 160점이냐? 저학년? 오케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혼합 참조를 잘 이해해 놓으면 이 구구단표 원리, 가로 세로 나열해 가지고 여러분이 가령 이거 지금 점수니까 과목이죠. 이게 과목이고 여기 학년이죠. 우리가 저학년 고학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1반 2반 3반 4반 할 수도 있어요. 예, 1반 2반 3반 4반 1반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같으면 그런 작업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자,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왼쪽으로 거래처를 쭉 나열하고, 우리 회사, 내가 도매상이에요. 우리한테 물건을 사가는 거래처가 짠짠짠짠 이렇게 7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취급하는 품목이 1, 2, 3, 4, 5 있어요. 품목을 쫙 나열해가지고 한 달치 매출장을 보고, 이게 지금 매출장이라고 생각하고 매출장을 작성한 것을 월말에 또는 연말에 한꺼번에 이렇게 집계하는 거예요. 집계하는데 수식은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이 수식 하나 가지고 1년치 장부가 집계가 쫙쫙 복사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몇 자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몇 자 안 되는 내용. 예. 그런데 기묘하게 절대참조, 혼합참조를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을 여러 번 입력하지 않고 하나 입력해가지고 채우기 핸들 드래그해서 한 방에 끝내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우쳐야 돼요. 예, 엑셀의 고수가 되려면 절대참조, 혼합참조, 상대참조 이것을 잘 이해해서 쫙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아유, 이 사람은 퇴근 빨리 하겠구나. 똑같은 일을 줘요. 예, 아무개 씨 저기 저쪽 매장 어느 매장의 매출 집계를 거래처별 품목별로 한번 해주세요. 예, 아무개 씨한테 한번 맡기고, 또 아무개 씨 저쪽 서울 매장의 거래처별 품목별 집계 작년도 거 집계 한번 뽑아보세요. 딱 일을 줬습니다. 한 사람은 10분 만에 해왔어요. 한 사람은 퇴근할 때까지 못합니다. 예. 이 차이는 바로 이거. 엑셀 그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를 딱 주었을 때 수식 한 방에 이렇게 끝내는 사람. 10분 안에 끝내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시간 놀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거 못하면은 일단 거래처별로 한번 쫙, 예, 거래처별 품목이 만약에 10가지다. 그러면 거래처별로 공식을 10개 만들어. 또 하나 거래처 있으면 또 공식을 10개 만들어. 그렇게 되면은 수식 넣느라고 힘 빠지겠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ITQ 시험에 이렇게 짠짠 복사해가지고 내는 이런 혼합참조 원리를 이용해야만이 답이 나오는 문제를 내느냐? 안 돼요. 그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냥 요것만 구하라. 이렇게 딱 찍어서 고학년 학생의 총점 합계를 구하시오. 단 썸이프를 사용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합참조, 절대참조를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딱 한 문제만 신경 써요. 랭크 구하는 함수. 예, 순위 구하는 함수에서는 절대참조를 꼭 한번 써야 됩니다. 그 외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근데 제가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우리가 엑셀의 이 함수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 일에 실무에 들어갔을 때는 엑셀을 잘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걸 원하는 거예요. 대량의 데이터를 딱 주었을 때 중간 간부나 사장이 어떤 자료, 나는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난 알고 싶어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금방 제가
1시간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가져오기를 바라는 거죠. 퇴근할 때까지. 됐어요? 아유, 아직 다 못했는데요. 예. 그 다음 날이 됐어도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자, SUMIF는 정말 좋은 함수예요. 네, SUMIF의 매력에 빠져보십시오. 정말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UMPRODUCT. 네, SUMPRODUCT. 네, 요 SUMPRODUCT 탭으로 가볼까요? SUMPRODUCT 탭으로 가보시면 기능을 한번 볼까요? 배열의 해당 요소들을 모두 곱하고 그 곱의 합계를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배열이라는 것은 보다시피 배열 1, 배열 2, 즉 범위입니다. 범위. 예, 범위. 배열도 하나의 범위예요. 그래서 이 SUMPRODUCT는 배열 1, 배열 2 인수 2개만 주면 돼요. 만약에 배열이 3개다 그러면 3개를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서도 그 말을 하려다가 놓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SUMPRODUCT도 배열을 줄 때는 배열의 범위가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자, 배열 1과 배열 2가 범위를 줄 때 이렇게 주면은 비대칭이라고 그러죠? 대칭이 돼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항목을 포함하려면 2개를 다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으려면 2개 다 포함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곱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의 합을 구하면 에러가 나겠죠. 문자를.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SUMIF에서는요. SUMIF에서는 저희가 여기서 이 공식을 만들 때 앞에 렌지와 뒤에 썸렌지를 F2부터 F6 이렇게 줬고 앞에도 A2부터 A6을 줬잖아요. 썸이기 때문에 더하면 에러 안 나요. 썸은. 그러니까 문자까지 범위 줘도 이건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A2가 아니라 A1으로 이걸 고쳐봤습니다. A1으로 뒤에도 F2가 아니라 F1으로 자, 수식을 이렇게 고쳤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총점 저기에는 A1까지 포함이 됐죠. 입력 완료해도 결과는 똑같이 에러 없이 760 나옵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는 A1부터 A6을 했는데 뒤에를 이거 총점은 이건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줘야지 하고 뒤에만 F2부터 주었어요. 예, 여러분 입력 완료했을 때 이런 그 경고창이 나오면요 꼭 읽어보셔야 돼. 예. 수식이 해당 자체셀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순환 참조가 하나 이상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순환 참조를 올바르게 계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참조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수식을 다른 셀로 이동하세요. 확인 누릅니다. 그래? 확인. 자, 0 이게 생각했던 대로 안 됐어요. 자, 오늘 에러 메시지가 났을 때 확인 누르면요 문제가 되는 곳에 커서가 딱 멈출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확인했더니 0 나와버렸는데 하여튼 계산을 못하죠. 예,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앞에가 A1부터면 뒤에 썸렌지도 F1부터 줘야 됩니다. 예, 고치고 확인. 네. 자, 혹시 에러 났을 때요, 여러분 수업 중에 따라하면서 에러 났을 때 확인 누르면 커서가 수식 입력줄 어디엔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때는 그 자리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도 해보겠습니다. 자, SUMPRODUCT는요 곱의 합을 구하는 함수니까 곱의 합이라는 것은 3 곱하기 4 하면은 12죠. 그 다음에 8, 6엔 48이죠. 그 다음에 3, 5, 15죠. 7, 3, 21이죠.
이 합을 구한다는 겁니다. 6, 1 올라가고 5, 6, 7, 8, 9 96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D2 셀에다 셀 포인터를 넣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recall SUM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SUM, SUMIF, SUMIFS 그 다음에 그 밑에 sum product 보이네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이죠?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립니다. 자, 밑에 인수가 array 1, array 2, array 3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어디선가 앞에서 어떤 함수에서 array라는 이게 처음 나왔나? 하여튼 뭐 또 나올 겁니다. array도 렌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재에서 배열이라는 표현을 했죠. 뭐 배열이나 범위나 거의 같습니다. 자, 그러면 array 1 이건 첫 번째 범위예요. 3부터 7까지 범위. 첫 번째 배열. 콤마. 그 다음에 array 2는 두 번째 배열.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서로 대응되는 수끼리 곱하기를 해서 그 합을 구해요. 입력 완료 하시면 96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미리 계산해봤죠? 보니까 96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두 배열 간의 곱의 합을 구해내는 함수가 또 sum produ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별의별 함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함수가 도대체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몇 개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함수가 100개가 있는지 1000개가 있는지 3000개가 있는지 모를 거예요. 만든 사람도 모를걸요. 그래서 예, 함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int 함수 남았네요. int. 자, 마지막 int int 가보겠습니다. 예, int라는 함수의 기능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려주는 함수. 이걸 좀 더 요약해버리면 소수 버리는 함수. 예. 그런데 뒷말이 좀 무슨 말인지 좀 그래야죠. 소수 버린다고 하면 되는 것을 가까운 정수로 내려준다. 마이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는 그냥 소수만 버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마이너스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예제가 자, 결과가 거기 결과가 있어요? 결과라고 그러면 결과를 여기다 놓으시고 옆에다가 숫자를 우리 한번 넣어보죠. 네. 자, 옆에 여러분들 그 옆에 말이죠. 이거 안 움직이나? 네. 여기 B2에다가요. 5.5 입력하시고 5.5 엔터 치시고 거기 밑에는 마이너스 5.5 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55.55 맞죠? 네, 55.55 그리고 그 밑에는 마이너스 55.5 네. 자, 여기를 참조해 가지고 여기다가 결과 수식을 여기다 쭉 넣어서 복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5를 소수를 버리면 무엇이 나오겠어요? 5 나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5.5의 소수를 버리면 몇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5 나오리라고 다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마이너스 5 나올 거다. 그런데 이 기능을 다시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려준다. 그러면 내려준다는 말이 뭐냐면 이 5.5는 정수 5와 6의 사이에 있는 거죠. 내려주니까 5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5.5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이너스 5.5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의 사이에 있는 소수죠.
그러면 이 소수 중에서 내려주면 이 음수는 마이너스가 클수록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시면 마이너스 5.5에서는 마이너스 5가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내려준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트 함수를 그럴 때 씁니다. 자, 여기 A2에다 놓으시고요.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recall int in 하면은 int밖에 없나요? 예, 여러 가지가 있네요. int 그 중간에 있습니다. 더블 클릭. 넘버는 수예요. 수. 어떤 수를 소수를 버릴래? 그 옆에 5.5 우리 입력한 데를 클릭해 주세요. 예, 그리고 입력 완료해 줍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5 나온단 말이죠. 자, 채우기 행들 밑으로 나머지 거 끌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5.5는 5가 나오지만 마이너스 5.5는 마이너스 6이 나오고 55.5는 55가 나오지만 마이너스 55.5는 마이너스 56이 나옵니다. 내려준다는 의미. 예. 그냥 이 양수에서는 소수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수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5.5 소수 버렸는데 왜 마이너스 5가 아니냐 이거야. 이거 다른 거 아닌가? 예, 다르죠. 가까운 정수로 내려준다. 내려주는 함수예요. 소수를 버리고 정수로 내려줍니다. 그 의미를 아시면 돼요. 음수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자,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야, 그런 것까지 판단해가면서 내가 이거 써야 되느냐? ITQ 엑셀은 쉽게 나옵니다. 그냥 INT 쓰라고 그러면 쓰면 끝나요. 예, 쓰면 돼 있어요. 쓰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쓰려면 이것을 정확히 알고 써야죠. 왜 라운드 다운을 왜 안 쓰느냐? 예? 여기서 우리가 소수 버리는 데는 라운드 다운도 있잖아요. 인트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라운드 다운은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C에다가 라운드 다운의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저하고 한번 여기다가 같이 입력해서 똑같은 인수를 가지고 라운드 다운으로 소수를 버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recall ROU 라운드 다운 두 번째 거 보이죠? 이거 버리는 함수예요. 예. 자, 그런 다음에 넘버 5.5를 클릭하고 B2죠? 콤마 찍으신 다음에 인트는 뭐 인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라운드 다운은 몇째 자리에서 버릴래? 물어봐요. 0의 자리에서 버려야죠. 정수 이하를 버리는 건 0. 그래서 0 입력하시고 입력 완료 합니다. 그러면 이건 똑같아요. 5. 자, 밑으로 복사해 보세요. 마이너스 5, 55, 마이너스 55. 예, 인트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음수에서. 그러니까 라운드 다운은 그냥 버립니다. 예. 작은 쪽으로 내려준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소수를 그냥 버려버려요. 음수든 양수든 똑같이. 그냥 버려야 되겠다 하면 라운드 다운 쓰시고, 작은 쪽으로 내려가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트를 쓰면 된다. 양수에서는 두 함수 간의 차이가 없지만 음수에서는 차이가 난다. 예, 그걸 알고 적절하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수학 함수가 여러 가지가 시험에 나오느냐? 우리 엑셀에서 취급하는 데이터가 대부분 숫자 아니겠습니까? 숫자라는 건 수학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학 함수 이런 인트, 그 다음에 라운드,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그 다음에 썸, 썸 이프, 썸 프로덕트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시험에 자주 출 때에는 텍스트 함수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함수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다른 걸로 열어야 되겠죠? 네,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
거기 소스 파일이 유형 공사 텍스트 함수 문제라는 파일을 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기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보관해 놓은 폴더로 갑니다. 보관해 놓은 폴더로 갑니다. 소스 및 정답, 소스 및 정답의 출제 유형의 유형 공사 거기에 아니다 잘못 들었죠 제가. 함수 예, 유형 공사에서 함수로 한번 들어가야 돼요. 복잡해요 이게. 그 안에 있는 텍스트 함수 문제. 네, 요거네요. 네. 저도 이렇게 벌벌거리는데 여러분들 엑셀 처음 쓰시는 분은 별로 없죠 사실. 네. 자, 나는 엑셀 오늘 이번에 학원에서 처음 써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요? 그러십니까? 그러시군요. 예, 뭐 처음 쓰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엑셀이 웬만한 데는 쓰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하여튼 사무실에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엑셀에 거의 좀 반 미쳐 있어야 됩니다. 엑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여튼 좀 사무 쪽으로 앞으로 일을 계속 찾아볼 거야. 무조건 엑셀 잘 쓰시나요? 엑셀 잘 쓸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을 겁니다. 사무직에서는 엑셀이 일의 중심이 돼요. 목수하려면 쟤도 망치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망치에 가깝고요. 농부의 삽에 가깝습니다. 예. 삽 없이 농사 못 지어요. 이게 바로 삽망치예요. 정말 좋습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레프트 함수부터 설명이 나오네요. 밑에 시트가 레프트, 라이트, 미드, REPT 네, 이렇게 있는데요. 이 REPT가 뭐지? 네, 아무튼 레프트, 라이트, 미드. 예, 요게 또 삼형제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미드. 이게 삼형제. 텍스트 함수의 삼형제. 수학 함수의 소수 처리하는 삼형제가 라운드,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에서도 삼형제가 있어요. 자, 사용법이 용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프트는 왼쪽에 있는 문자, 라이트는 오른쪽에 있는 문자, 미드는 중간에 있는 문자. 여러분 지금 함수의 종류 우리 텍스트 함수라는 걸 배우잖아요. 텍스트는 문자라는 뜻이죠. 문자에서 뭔가를 찾아오는 거예요. 문자를 가지고 더하거나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곱하기 나누기. 그러니까 문자는 뭐냐? 찾아다가 어디에다 붙이고 어디에다 연결하고 이럴 때 왼쪽에 있는 걸 찾을 때는 레프트로, 오른쪽 끝에서부터 찾을 때는 라이트로, 가운데 있는 몇 번째부터 찾을 때는 미드로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레프트의 기능을 볼까요? 문자열의 왼쪽에서부터 원하는 수만큼의 문자를 표시해 준다. 이제 기능을 정확히 아셨죠? 그러면 우리 책에 보니까 예제가 하나는 왼쪽에서 9자, 하나는 12자, 하나는 17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군요. 네, 그러면 우리도 레프트 9자, 12자, 17자 이렇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요.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니콜 LE 하면은 레프트 보이겠죠. LE. 네, 첫 번째 레프트 보이네요. 더블 클릭 괄호 열립니다. 인수가 몇 개 필요해요? 레프트는 2개 필요하다. 네, 인수 도구만 이제 볼 줄 아냐. 레프트 쓰려면 인수를 2개는 넣어야 되는구나. 자, 텍스트라는 인수가 뭐냐면 문자. 어떤 문자를 이용할 거냐 이거예요. 텍스트. 그러니까 왼쪽에 데이터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6 거기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A2에 있는 텍스트를 이용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콤마 인수 구분하시고 NUM이 넘버,
CHAR은 아마 캐릭터. 예, 그래서 몇 자, 글자 수입니다. 글자 수. 넘버 캐릭터, 글자 수. 자, 우리 예제에 보니까 9자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9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리고 입력 완료 해 봅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만 가져왔네요. 한번 세 보세요. MICROSOFT. 딱 꼬아 보니까 9자 맞죠? 예, 그랬더니 거기에서 9자만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수식을 밑으로 채우기 엔드를 쭉 복사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여기 수식 입력줄을 고치는 거야. 이번에는 9자가 아니라 9를 지우고 12자로 한번 고쳐보자. 엔터. 그랬더니 엑셀까지 가져오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가 12자가 되느냐. 여기까지가 9자였죠? 공백도 1자. 예. 그러면 여기 공백은 10번째 자. 요거 11번째 글자. 셀. 여기가 12번째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공백도 한 글자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2자. 자, 밑에 세 번째 거는 수식 입력줄 9를 클릭한 다음에 지워요. 그리고 17자를 넣어볼까요? 17자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17자가 전부 가져오네요. 예. 그래서 세어보면 여기까지가 아까 9자, 공백 10, 11, 12, 13, 14, 15, 16, 17. 예, 세어보니까 17자가 끝까지 왔어. 이거예요. 뭐 너무나 쉬운 거죠. 자, 그러면 라이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시트 가셔가지고 거기 책에 보니까 이제 라이트의 기능은 문자열의 오른쪽으로부터 원하는 수만큼의 문자를 표시해 준다. 그래서 거기 예제를 보니까 오른쪽에서 4자, 7자, 17자 이렇게 써봤네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셀 포인터를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니콜 RI 입력했더니 RI까지만 입력해도 RIGHT 보이죠? 자, RIGHT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인수가 똑같아요. 텍스트, 그 다음에 넘버 캐릭터. 텍스트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6 클릭하시고 콤마 인수 구분한 다음에 글자 수, 여기서 책에서 4자 썼어요. 4 입력 완료. 자, 오른쪽에서 4자는 2016. 네. 그래서 밑으로 쫙 채우기 핸들로 복사한 다음에 두 번째 셀부터 여기 뒤에 있는 숫자를 고쳐보는 겁니다. 책하고 똑같이 7자 엔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17자. 예. 교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2016 엑셀 2016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6. 예. 텍스트 함수 레프트 라이트 쓰는 법이 똑같죠. 자, 이제 미드라는 곳에 가볼까요? MID 미드 탭에 가보겠습니다. 미드. 예. 데이터는 똑같네요. 미드도. 자, 근데 미드는 가운데 있는 것을 가져올 테니까 인수가 2개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미드에 여기 B2 셀을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또 클릭한 다음에 니콜 MID. MI 하면 MID가 메뉴에 보이네요. 더블 클릭. 네. 자, 인수가 몇 개입니까? 3개네요. 텍스트. 아까 레프트 라이트도 처음 게 텍스트였어요.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 뭔 느낌인지 딱 오시죠? 몇 번째부터 이 말이에요. 예. 여기 몇 번째는 왼쪽에서부터 세는 겁니다. 몇 번째라는 걸 거꾸로 세는 법은 없어요. 앞에서부터 몇 번째부터. 콤마 넘버 캐릭터. 아까 레프트 라이트에도 넘버 캐릭터 있었죠? 몇 자 가져올 거냐. 몇 번째부터 몇 자. 그러면 가운데 걸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 원리로 여러분이 이 인수를 이걸 자꾸 익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는 왼쪽에 있는 텍스트 이걸 찍어주고 콤마. 우리 책에 보니까 첫 번째부터 좋아요. 첫 번째부터 9자. 그러니 레프트 쓰지. 이런 거 쓰려면. 자, 하여튼 좋아요.
1, 9 하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레프트 9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부터 9자 가져오니까. 자, 이거 밑으로 복사해 놓으시고요. 채우기 엔드로 복사한 다음에 두 번째 거부터 책대로 고쳐보세요. 두 번째 거는 11번째부터 2자. 그러면 두 번째 인수를 11로 하고 세 번째 인수는 2로 합니다. 11번째부터 2자는 엑셀이래요. 엑셀. 세워보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14번째부터 4글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인수를 14로 고치고 세 번째 인수는 4로 고쳐봅니다. 네. 14번째부터 4글자는 2016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쓰일 만한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숫자에서 숫자가 6자리가 있는데 앞에 두 자리는 그 사람의 생년이고 가운데 두 자리가 월이고 마지막 두 자리가 일이다. 그러면 그 6자로 되어 있는 숫자를 문자나 숫자를 가져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생 이렇게 구성을 표현하는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가지고. 네. 이 함수를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여기서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데이터가 쫙 있는데 거기에 앞에 두 자리는 생년이고 가운데 두 자리는 월이고 끝에 두 자리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레프트, 미드, 라이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이런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러면 함수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ept, 예, 마지막 함수인데요. 이거 기능이 뭔가요?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해주는 함수래요. 예, 텍스트를 지정한 함수만큼 반복해준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결과를 rept 시트에 가볼까요? 네, 자 여기 첫 번째 A2는 보니까 별을 말이죠. 5개를 반복해서 거기 출력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셀 포인터를 두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recall rept, 네, rept 보이네요. 더블 클릭. 텍스트 반복할 문자예요. 어디에 별이 있다면 거기 클릭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 지금 별이 입력된 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별을 입력해야 되는데 별은 문자예요. 그래서 쌍따옴표를 먼저 입력합니다. 쌍따옴표 입력하시고 별을 입력하려면 미음이라는 자음이 필요합니다. 미음이라는 자음을 먼저 입력하신 다음에 미음 한자키를 눌러요. 그러면 이런 기호가 나타나는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 거기 엑셀의 자료 입력 방법에서 이 기호 입력할 때 자음에 다 들어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시험에서는 주로 미음 속에 있는 것을 많이 낸다. 네, 별도 미음에 있습니다. 자, 8번에 있네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또 막아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콤마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인수 끝났어요. 나머지 인수는 넘버 타임스 반복 횟수. 네, 그래서 5번 반복해라 거기 되어 있네요. 그래서 5하고 입력 완료 해봅니다. 그러면 괄호 닫히면서 별이 5개. 무슨 광고 같아요. 네. 자, 나머지 거는요 밑으로 복사하신 다음에 좀 고쳐봅시다. 자, 두 번째 거는 이 반복 횟수를 1 곱하기 4라고 했네요. 1 곱하기 4. 그럼 4번이라는 얘기죠. 예. 1 곱하기 4로 이렇게 반복 횟수를 넣을 수도 있다. 4나 마찬가지죠. 세 번째 건 보니까 9 나누기 3 이렇게 세 번째 인수는 수식으로도 들 수 있구나. 9 나누기 3 9 나누기 3이라는 건 3번 반복하라는 뜻이죠. 이걸 어디엔가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식에서 rept를 이용해서 별을 표시해라.
또는 뭐 전화기 마크를 표시해라, 당구장 표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죠. 그러면 이 인수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공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텍스트 함수 left, right, mid는 정말 매번 시험 때마다 나오는 함수고, repeat는 글쎄요, 가끔 본 것 같아요. 조금 낯선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함수, 자주 쓰는 함수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날짜, 시간 함수부터 우리가 활용법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다음 시간에 끝나겠군요. 아니구나. 그럼 맞네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내일까지 나오셔야 끝납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